퇴근 후에만 열리는 마법 서점 제3화 가면을 벗지 못하는 팀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도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느라 지치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가면을 벗고 숨 쉴 수 있는 시간, 어른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만 열리는 마법 서점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밤 3시가 넘은 대기업 본사 건물. 대부분의 사무실 불빛이 꺼진 가운데 한 층만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케팅팀 팀장 현수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철벽 팀장으로 유명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며 언제나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현수 팀장은 정말 대단해. 저렇게 차분하니까 팀이 안정적이지. 맞아, 흔들림이 없어서 믿음이 가. 하지만 현수 본인은 그 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임원회의에서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수 팀장, 이 정도로는 아쉬운데? 좀 더 임팩트 있는 기획은 없나? 현수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현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웃는 것도 찌푸리는 것도 어색합니다. 괜찮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을 나선 현수는 차 안에서 한숨을 쉽니다. 집으로 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냥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낯선 골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분명 이 동네를 수십 번 지났는데 처음 보는 좁은 길입니다. 골목 끝에서 따뜻한 주황빛이 새어나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보던 그 온기 같은 빛입니다. 현수는 차를 세우고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낡은 나무 간판이 보입니다. 달빛 재본소, 퇴근 후 서점.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한 권. 퇴근 후 서점이라. 딱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인가?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딸랑 하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소음이 모두 사라집니다. 서점 안은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벽난로에서 나는 장작 타는 소리,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오래된 책들의 향기가 현수를 감쌉니다. 카운터 뒤에서 달님이 조용히 일어섭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꽤 무거운 것을 메고 오셨네요. 현수는 순간 당황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달님은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괜찮은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곳에서는 돈 대신 오늘 가장 무거웠던 마음 하나를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책 한 권을 드리죠. 현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합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가면을 벗고 싶어집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 저는 매일 연기를 해요. 팀장이니까, 리더니까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해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무서워요. 현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립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근데 벗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요. 말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황금색이 섞인 표지의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옵니다. 현수 씨에게 필요한 책은 이거네요. 말림이 표지를 보여줍니다. 무거워지는 황금 가면. 이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책이에요. 준비되셨다면 펼쳐보세요. 현수가 책을 펼치자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을 뜨니 현수는 화려한 왕궁의 대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황금 가면이 씌워져 있습니다. 가면은 위엄이 있고 완벽해 보입니다. 폐하 만세!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도 완벽하십니다, 폐하. 역시 폐하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우러러보고 칭송합니다. 현수는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금 가면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점점 목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끊임없이 보고를 올립니다. 폐하, 서쪽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폐하, 북쪽 국경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폐하, 백성들이 세금 문제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가면 뒤에서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왕이어야 하니까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야 합니다. 알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그럴 때마다 가면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이틀째, 가면의 무게는 어깨까지 짓누릅니다. 숨을 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흘째, 현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가면이 너무 무거워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와줘. 너무 무거워. 숨 막혀. 하지만 아무도 현수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폐하는 완벽하십니다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때 궁전 구석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이는 현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천진난만하게 말합니다. 임금님, 왜 그렇게 무거운 걸 쓰고 계세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한마디에 현수의 마음속 댐이 무너집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준 것입니다. 그래, 나 정말 힘들어. 너무 무거워.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면 끝을 잡습니다. 벗어야 해. 벗으면 실망할지도 몰라. 하지만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현수는 있는 힘을 다해 황금 가면을 벗어냅니다. 쨍그랑! 가면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납니다. 현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듭니다. 땀에 젖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들 실망하겠지. 현수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폐하, 괜찮으십니까? 신하하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저희가 함께 나누어 들었을 텐데요. 다른 신하가 다가와 말합니다. 가면 없는 모습이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이제야 진짜 폐하를 뵙는 것 같네요.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들입니다. 그제 현수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왕을 원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갈림의 목소리가 궁전에 울려 퍼집니다. 완벽함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솔직함은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합니다. 현수씨, 가면을 벗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약함은 결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여지입니다. 궁전이 사라지고 현수는 다시 서점의 따뜻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목을 짓누르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만 모든 걸 짊어지려 했구나. 완벽한 척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발림은 작은 상자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깨진 황금 가면 조각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기념품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증거죠. 진짜 강함은 가면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나온답니다. 현수는 넥타이를 풀어서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팀장 김현수라고 적힌 빳빳한 명함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두고 가고 싶은 무거운 마음이에요.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요. 알림은 명함을 받아 벽난로에 넣습니다. 명함이 타오르며 완벽, 철벽, 혼자라는 글자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집니다. 다음날 오전 팀 회의 시간입니다. 팀원들이 평소와 같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엽니다. 어제 지시했던 프로젝트 방향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팀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항상 확신에 차있던 팀장님 입에서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다니. 현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덧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 필요해요. 제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걸렸는데요. 이런 접근은 어떨까요? 맞아요, 팀장님. 저번에 성공했던 방식을 응용해보면 회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팀원들이 하나둘씩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회의가 끝나고 한 팀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팀장님, 오늘 뭔가 다르세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이런 모습도 좋은 것 같아요. 현수는 책상 서랍에서 황금 조각을 꺼내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이제 현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점심시간, 후배가 다가옵니다. 팀장님, 오늘은 같이 점심 하실래요? 예전 같으면 바빠서 안 돼라고 했을 텐데 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같이 가자.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식당으로 가는 길, 현수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가면을 벗으니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무거운 가면을 쓰고 계신 분이 있나요? 리더니까, 부모니까, 선배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고 계신가요? 가면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과 세상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완벽함보다 당신의 진심을 원합니다. 나 좀 힘들어. 도와줘.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초대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솔직한 모습 사이로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오늘 밤은 잠시 가면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거운 책임감과 완벽주의에 지친 모든 분들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 제4화 멈출 수 없는 시계바늘에서 또 다른 어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